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평화롭고 조용한 해안마을 데본. 1996년 7월 28일에 두 명의 어부가 해안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어선의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와 다른 꽤 묵직함이 느껴졌어요. 신난 어부들은 대어를 낚았다고 직감했고 있는 힘껏 그 그물을 끌어올렸죠.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온 건 한 남성의 시신입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출동했고 시신은 육지로 옮겨졌는데 부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통수에 상처 하나가 보여요. 하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익사로 판명되죠. 그 외에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 같아서요. 경찰은 고민하던 끝에 일단 자살 사건으로 추정했습니다. 종종 해안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뛰어내리다가 머리 뒤쪽을 부딪혔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론 누구인지 신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한여름 날씨에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어서 시신의 얼굴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발까지 퉁퉁 불어 있어서 지문 감식 또한 힘든 작업이었고요. 게다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런 신원을 알 수 있는 소지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의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죠. 그건 바로 숨진 남성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였습니다. 근데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죠. 그건 바로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트 저스트. 이건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소위 부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상당한 고가의 시계입니다. 경찰이 이 롤렉스 시계에 주목한 이유는 사망자가 부자였을 것 같아서? 아니요. 바로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 일단 롤렉스는 굉장히 깐깐하기로 유명한 보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렉스 모든 시계에는 각 제품마다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새겨져 있어요. 마치 자동차처럼요. 그리고 또 이걸 구매한 사람에게는 개런티, 보증 페이퍼가 발급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시리얼 넘버는 당연하고 모델명, 국가번호, 판매점, 판매일자까지 전부 기록됩니다. 약간 시계의 여권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리얼 넘버만 조회를 해보면 이 시계가 언제 어디서 팔렸는지 주인 누군지 모두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계 주인이 이걸 가지고 한 번이라도 수리를 요청했다면 다 기록이 남았을 테니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경찰이 롤렉스 매장에 문의한 결과 마침 몇 년 전 한 남자가 해당 시계를 수리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은 로널드 플랫. 그가 이 시계의 주인이자 시신의 주인일 확률이 높겠죠. 경찰은 즉각 그의 주소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고 띵동. 근데 유족이 이제 마주할 거라는 생각과 달리 여기서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은 주변 이웃들에게 이 집에 사는 사람을 알고 계시냐 하면서 탐문을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로널드가 분명 오늘 아침까지 이 집에 있었다는 증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찰이 잘못 짚은 걸까요? 즉각 경찰은 잠복을 시작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자기 자신을 로널드 플랫이라고 소개하는 그 남성과 마주합니다. 여태까지 경찰이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원 조회를 요청했죠? 그 결과 상상할 수도 없던 충격과 반전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이웃들이 로널드 플랫이라고 믿고 있던 이 남자의 정체는 알버트 존슨 워커, 캐나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숨진 로널드의 동업자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 인터폴 수배자였습니다. 이 수상한 남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알버트 워커는 1945년생으로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입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아주 머리가 좋았다고 해요. 비상했죠. 하지만 또 학업의 두각을 나타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에 여러 직업을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한 회계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죠. 회계 사무실은 돈을 다루는 거죠. 이 알버트는 돈에 관련해 셈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금과 회계에 관련된 금융 정보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익히게 돼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버트는 아예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서 재무관리 일을 시작했는데요. 점점 입소문이 타면서 그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내 돈 불려달라라고 찾아오는 고객이 늘어나게 되죠. 이에 알버트는 기회구나 싶어서 워커 파이낸셜이라는 고객의 돈 관리를 해주는 펀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어요. 캐나다 내에 6개의 지점을 냈을 정도고요. 직원도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었죠. 개인적으로 그의 명성 또한 너무 자자했습니다. 평판도 좋고요. 주말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했고 또 아내와 4명의 자녀들에게 늘 다정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신뢰하면서 그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게 되죠.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죠. 자, 이제부터입니다. 그렇게 창창하던 1988년 알버트가 욕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요. 고객의 돈을 주식 투자에 펀드에 투자해서 불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당연히 자신의 수익도 수수료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투자의 규모를 올리더니 결국 무리한 투자로 큰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렇게 극에 치닫게 되자 알버트가 갑자기 모든 걸 저버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마는데 1990년 12월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15살 된 그 딸 신아와 둘이서만 2주간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거의 통보하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짐을 챙겨서 딸과 떠났어요. 아내는 당황했죠. 하지만 알버트가요, 떠나기 직전에 고객 70명이 맡겨둔 재산을 탈취해요. 그게 약 320만 달러, 좋게 3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금고에 있던 헌금, 고액의 헌금을 통째로 훔치고요. 또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죠. 말도 안 돼요. 아내와 자식 3명은 둔 채 그대로 딸만 데리고 도주해버린 겁니다. 뒤늦게 이걸 알게 된 아내는 절망했고 또 돈을 뺏긴 고객들이 분노하면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알버트에게 인터폴 수배가 내려졌던 거죠. 성공하는 사업가에서 갑자기 도망자, 사기꾼 신세로 전락했는데요. 그는 어디로 갔냐? 영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사기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신분 세탁이죠. 그는 데이비드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고요. 자기 자신을 캐나다에서 온 부유한 사업가로 포장합니다. 그간 회사를 운영하고 또 돈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여러 사교 기술을 많이 익혔다고 해요. 또 지식도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기가 막힌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영국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알버트가 딸 신아를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딸을 내 아내다 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겁니다. 완전 단단히 미친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을 만났던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알버트의 아내인 줄 알았던 그 딸의 행동이 분명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기억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알버트의 허락을 받아서 하면서도 쭈뼛쭈뼛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이한 이중 생활을 하던 중 그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망한 로널드 플랫이에요. 들어보세요. 로널드는 평범한 TV 수리공이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온 이민자라는 이 공통점 때문에 알버트와 친해진 듯해요. 아니면 알버트가 일부러 그에게 다가간 걸 수도 있죠. 왜냐면 로널드가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던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 영국 생활 다 정리하고 캐나다, 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어쩌면 알버트는 머리가 번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로널드에게 접근했고 당시 알버트는 유령 회사를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사기꾼답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TV 수리를 하던 로널드를 자신의 동업자로 회사에 등록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해지더니 얼마 후에 로널드가 캐나다로 돌아가서 정착하는 걸 알버트가 다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죠. 이거 냄새가 나죠. 캐나다 항공권 다 자기 돈으로 끊어주고요.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줬습니다. 로널드는 웬 떡인가 싶어 너무 기뻤고요.
하지만 이때 한 가지 알버트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 로널드가 캐나다로 떠나 있는 동안 회사 운영은 계속해야 되니 그의 모든 명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같은 세세한 개인정보를 모두 요구했어요. 이게 좀 찝찝하긴 하지만 어차피 캐나다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흥분한 나머지 로널드는 모든 정보를 주고 영국을 떠나 캐나다로 가게 되죠. 1993년 2월입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알버트가 한 건 두 번째 신분 세탁입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고요. 거기서 저는 로널드 플랫입니다 라고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신분을 바꿔가면서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죠. 하지만 3년 후인 1996년 캐나다에 갔던 진짜 로널드가 정착이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허라, 네가 돌아왔어? 한 나라에 두 명의 로널드가 존재할 순 없는데. 1996년 7월 20일 알버트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난 게 너무 반갑다며 로널드를 바다 낚시에 초대합니다. 두 사람이 탄 보트가 대본의 해안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그의 계획을 망설임 없이 실행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로날드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고요.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4.5kg짜리 닷에 그를 묶어요. 그리고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절대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자, 이후에 로널드의 시신이 떠올랐고 이 모든 전말이 밝혀지는데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그 둘이 타고 갔던 낚시배 있잖아요. 그 보트가 인근 항구에서 발견이 돼서 경찰이 즉각 배를 압수수색했어요. 그 닷에서 숨진 로널드의 DNA가 검출되었죠. 선내에서 머리카락도 있었고요. 근데 또 이것만으로는 확실하게 살인의 증거가 되긴 좀 부족합니다. 그냥 둘이 같이 배를 타고 갔다가 로널드가 휘청해서 쓰러졌다 하면 다니까요. 그래서 고심하던 경찰이 다시 한번 그 피해자의 유일한 소지품인 롤렉스 시계에 주목합니다. 그 로널드가 차고 있던 롤렉스 데이저스트 이 종류는요. 당시의 타 시계들과는 다른 아주 특이점이 있었어요. 바로 3시 방향쯤에 날짜를 표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흔한 기능이지만 그 당시엔 아니었죠. 이게 롤렉스의 창업자가 각종 회의와 또 계약을 해야 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롤렉스를 많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알려주는 기능을 꼭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넣고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그 시계의 날짜는 22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추정컨대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인 7월 22일일 거예요. 그럼 그때 시계가 멈춘 걸까요? 글쎄요. 롤렉스는 워낙 방수 기능이 뛰어난 고급 시계죠. 그래서 물에 빠지자마자 시계가 작동을 멈춘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롤렉스의 또 다른 차별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바로 자동 무브먼트 시스템이에요. 자, 과거에는요. 시계라는 것은 그때그때 태엽을 감아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롤렉스가 자체적으로 이 사람 손목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걸 이제 동력으로 전환해서 저절로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자동 무브먼트라고 해요. 좀 어려운데 롤렉스를 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시계가 찰 땐 아무렇지 않은데 빼놓으면 그냥 며칠간 두잖아요. 그럼 시계가 멈춰버려요. 왜냐면 움직임을 얘가 감지하지 못하니까 그냥 멈추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찼을 때는 시계를 맞추고 차면 또 잘 작동을 하고요. 어쨌든 롤렉스 시계는 이 손목의 움직임이 없으면 이후 약 38시간에서 44시간 동안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는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조합해 봤을 때 로날드의 사망 일자는 7월 22일에서 대략 44시간 거슬러 올라간 7월 20일까지로 좁혀집니다. 이건 엄청난 단서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알버트가 소유한 그 보트의 7월 20일자 GPS를 추적했죠. 바로 그날 시신 발견 지점에 배가 머물렀다라는 사실이 GPS에 남아있어요. 명백히 확인되었죠.
사기꾼이 절대 발뺌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사건 2년 후인 1998년, 알버트 워커는 로널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그가 아주 이기적인 목적으로 로널드라는 사람을 이용했고 또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참고로 나중에 가택수색을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수백만 달러의 현금과 금괴가 쌓여 있었고요. 고가의 미술품들도 남아 있었고요. 모두 그간의 사기인 각으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친 피해자가 있습니다. 졸지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면서 삶을 뺏긴 알버트의 아내, 그리고 아빠의 아내 행세를 하며 가짜 삶을 살아야 했던 딸 시나까지. 알려진 바로는 시나에게 2명의 자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끝내 친부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추후한 인터뷰에서 시나는 아버지라고도 부르기 역겨운 이 남자에 대해서 그는 내 머리를 조종했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 남은 인생 동안 그와 결코 접촉하지 않을 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로 돌아간 게 확인됐고요. 횡령에 사기, 친딸 학대, 거기에 살인까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중 생활을 했던 한 남자는 끝내 감옥에서 새드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로널드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 바로 롤렉스 시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이 시계를 푸는 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애착했던 물건인 거죠. 이번 사건에서는 주인이 그렇게 아꼈던 그 시계가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